지금 제 옆에 해엄 출판사의 대표, 비건 지향인이자 생활체육인인 날마다 다시 태어나 읽고 쓰는 사람, 책 부지런한 사랑의 저자 이슬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아입니다. 이 책이 부지런한 사랑이 제목인데 실제로 부지런하게 마감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뭔가 편집자분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원래 책을 완성을 하려면 여러 사람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그렇죠. 하잖아요. 편집자님이 정말 일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리고 빨리 하시는 분이고요. 저도 정말 빨리 하고 열심히 하는 편인데 그런 두 사람이 만나면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며 책을 만들게 되는데 폭풍처럼 만들었던 기억입니다. 근데 막 일방적으로 마감을 하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저도 막 마음이 앞서고 편집자님도 마음이 앞서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2명이 모이면 네네. 부지런한 사랑이 완성되는군요. 네. 이슬아 작가님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강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요청들이 들어올 텐데 어떤 것을 수락하고 어떤 것은 이번에는 좀 거절해야겠다 이런 걸 세워놓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거절을 잘하는 것이. 근데 북토크나 강연 같은 행사를 하면 그날은 글을 못 써요. 말 많이 한 날 글 쓸 수 있으세요? 제가 지난 1년 왜 시를 많이 못 썼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게 말이 늘 많았어요, 오후는. 그러네요. 그럼 말도 많이 하면서 이제 글도 쓰실 수 있는 분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약간 원고 마감을 포기해야 하는 거죠. 강연을 잡는다는 건. 그러면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니까 거절을 용기를 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애청하던 프로그램이면 무조건 나가죠. 책이라웃처럼. 책이라웃은 정말 아무리 바빠도 꼭 나가는 프로그램이고, 다른 기준이 있다면 강연료가 세면 나갑니다. 칭찬은 사람을 웃기게도 하지만 돈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슬아 작가님 보면서 걱정을 하나 했어요. 사실 제가 요새 번아웃이 왔는데 이슬아 작가님도 저렇게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다가는 언젠가는 번아웃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걱정 안 하시는 편인가요? 많이 하죠. 근데 번아웃 오면 어떻게 하세요? 번아웃이 오면 안 되는 상황이실 텐데요. 예를 들어 진행도 하셔야 되고 그런 거죠. 우리가 길을 막 달리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이 가끔 찾아오잖아요. 그때 내가 달리고 있었구나를 깨닫는 것 같아요. 언제 그게 찾아왔냐면 제가 6개월 만에 쉬는 것 같았습니다. 쉬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뭔가 어떤 생산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주는 강박 같더라고요. 번아웃이 왔구나 라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제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슬아 작가님은 바쁜 와중에 그래도 뭔가 나의 중심을 잡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한테 팁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 요가로 다독이며 왔는데 또 그 일을 진짜 조절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에 이만큼 일이 들어오지 않을까 봐 불안해서 받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거절을 못해서 받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거절을 해요. 그러면 저에게 부탁한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하죠. 2번 연속으로 거절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페이가 적어서 못 받는 일이면 일정이나 뭐 다른 거라고 거짓말 안 하고 페이가 적어서 못 가겠다고 말을 해요. 나중에 정말 꼭 부르고 싶으신 곳이라면 혹시 지원금을 따내셨을 때 저를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가요. 넉넉하게 체력도 비축하면서 돈도 비축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김하나의 측면 돌파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스피드 퀴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긴장돼서 미리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이거 어렵냐고 많이. 제일 중요한 게 스피드 퀴즈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바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긴장되죠? 하루 중 가장 좋을 때는 1. 마감 직후의 늦은 밤. 2. 이른 아침에 체조 후. 1. 게을러지고 싶을 때 떠올리는 생각은 1. 물 들어올 때 노져와야지. 2. 이건 내가 사랑하는 일이야. 1. 출판사 대표로서 탐내고 있는 작가가 있다. Yes or no? Yes. 이슬아가 더 많이 하는 고민은 1. 무엇을 할 것인가? 2.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10대 시절 어린애에게 글쓰기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다른 일을 했을 것이다. Yes or no? No. 해볼까 말까 할 때는 해보는 이슬아. 그러다 크게 후회한 적이 있다. Yes. Yes or no? Yes.
책이라웃에서 더 자주 듣는 코너는 1. 오은의 옹기종기 2. 김한의 측면 돌파. 옹기종기. 해볼까 말까 할 때는 해본다고 했고요. 그러다 크게 후회한 적도 있다고 했어요. 어떤 것일까요? 올해 초에 군부대 강연을 갔었어요. 아이고. 저의 첫 책인 일간이스라스 필집이 어느 부대 생활관에 네네. 굉장히 인기 있게 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의 장교 친구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어서 네. 섭외를 해서 가게 된 거죠. 와, 나는 남자 독자가 없는데 부대에서 내 책이 읽힌다니 너무 참 반갑고 감사하다. 군대란 어떤 곳일까? 이거 전혀 모르고 네네. 갔는데 이제 장교 친구가 오는 김에 동생이랑 같이 와서 공연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동생 이찬이가 차세대란 밴드로 네네. 헬로루키를 받아서 공연도 하지 뭐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제 책은 한두 명의 용사만이 읽은 것이었고 400명의 용사가 있는 병영 도서관에 제가 들어갔는데 한 398명은 저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고 2명의 용사만이 제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관심이 없고 너무 약간 화가 나 있는 400명의 남자 용사들 앞에서 강연을 시작한 거죠. 그 성인 강연을 하는데 네. 좀 혹시 조용히 좀 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본 적이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웅성웅성하고 시끄러웠구나. 와, 400명 앞에서 외면받는 정말 오랜만인 경험을 했는데 더구나 노래도 했어야 됐거든요. 노래를 수락한 나를 정말 원망하면서 강연이 끝나고 노래도 해야 되는데 차라리 말은 쉬워요. 나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에서 노래를 해본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그쵸. 근데 이제 마이크를 딱 켰는데 켜자마자도 하울링이 엄청 극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못 쓰게 된 상황에서 제 동생 이찬이가 생목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너무 기세가 있어서 네. 완전 이제 분위기를 눌러버린 거예요. 와, 얘는 진짜 강하다. 보통이 아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찬이한테 좀 묻어갔던 기억이 있죠. 그래도 무사히 잘 끝났네요. 차세대도 잘 몰랐을 것 같거든요. 그쵸. 사실 저도 몰랐고 차세대도 몰랐던 거죠. 뭔가 그런 시간이 군대 내에서 생활에서 약간 여가 시간처럼 느껴지니까 자기들끼리 좀 떠들기도 하고 했던 것이 아닐까. 맞습니다. 저도 공군 앞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하니까 벌써 주무시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어렵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인연으로 공군 제가 독감 심사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일간이스라 수필집 간혹 나옵니다. 공군으로 한번 가시면 다음번에 그렇게 지난번처럼 푸대접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다시는 군부대는 가지 않을래요. 알겠습니다. 책 이야기를 이제 해볼게요. 부지런한 사랑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직접 소개하는 시간이 저희 첫 시간입니다. 부지런한 사랑은 글쓰기가 왜 부지런한 사랑인지를 설득하는 책입니다. 주로 게으른 사랑을 했던 사람이 아이들과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부지런히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군데군데 이 책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고 초판에 이제 앞에 서명분이 인쇄되어서 있잖아요. 여기 구절도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한 책이고 꾹꾹 눌러 쓴 자국이 이 책에 대한 애정을 물씬 느끼게 만들어주거든요. 왜 이번 책이 다른 수필집이나 인터뷰집이나 이거보다 더 큰 애착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한 5, 6년간 글쓰기 교사로 일하면서 오랫동안 쓴 글을 차곡차곡 모은 거라서 그렇고요. 일간이스라 수필집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반년간 쓴 거를 압축해서 모은 거고 길어봐야 1년 텀으로 제가 책을 냈는데 이것은 한 20대 중반부터 쌓아온 것을 편집자님과 작업을 한 것이라 공이 되게 많이 들어갔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책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해엄 출판사 대표이기도 한데 이 책이 문학동네에서 나왔어요. 네.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해엄 출판사도 좋은 출판사인데요. 이 책은 조금 전문가에게 기대고 싶다. 왜냐하면 최대한 흠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책의 초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지금은 더 이상 재능에 관해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이 문장을 보고 크게 동의했어요. 처음엔 제가 시를 잘 쓴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비슷한 시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으니까 비슷한 것을 양산해 내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한동안 또 시에 대한 흥미를 잃었어요. 그리고 안 쓰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시와 멀어지게 되고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재능이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재능보다 더 중요한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생계와 엮여 있으면 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재능에 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적었지만 사실 재능이 있는 사람을 본다는 건 진짜 광채를 받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그 퀸스 갬빗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진짜 너무 찬란한 재능의 세계더라고요. 재밌는 이야기에는 탁월한 사람이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탁월함은 조금 타고난 재능에 빠를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두가 재능파로 작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저보다 더 재능 있다고 느껴지는 친구들 속에서 계속 10대를 보냈기 때문에 근데 딱히 재능 있어 보이진 않았지만 계속 쓰다가 엄청 늘어버린 친구들 또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냥 하면 늘어버리는 세계인 거를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재능이 있다는 건 너무 멋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안 하면 어느 순간 빛을 잃어버리는 거고 재능이 없어도 계속하면 무조건 나아지기 때문에 그냥 그걸 아이들한테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재능과 반복이라는 칼럼이 되게 공유가 많이 되었는데 너무 노력 서사로 읽히는 게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네. 모두가 필요 이상으로 노력할 필요 없는데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일에 이제 꾸준함이 더해질 때의 어떤 파워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꾸준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좋은 성취를 거두는 것은 아닌 것처럼 네.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쓰는 일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도 필수는 아니라고 네.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글방에 오면서 조금 더 인생이 자기 것이 되어가는 느낌을 제가 옆에서 목격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고 헤아리고 있는 인생을 조금 더 이제 자기 것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게 기록되는 것 그건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꾸준히 글 쓰면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대해서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인생에 어떤 좋은 풍부함을 더해준다고 생각해요. 제가 덧붙이자면 멋진 풍경을 보면 보통 처음에 어떻게 해요? 사진 찍죠. 사진 찍죠. 네. 사진을 찍으면 남아요. 그런데 한 1년쯤? 1년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3개월만 지나고 그 사진 다시 보면 여기가 어디지부터 시작해서 이걸 왜 찍었지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순간 내가 정말 좋았던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한 줄의 글을 남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보았던 것, 느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데 글만한 수단이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진에 비해서 훨씬 글이 번거롭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좀 번거롭게 해야 그걸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번거롭게 한 경험들만이 좀 우리를 바꿔놓는다는 느낌? 번거로운 경험을 기어이 하고 마는 두 명의 작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 질문 2개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이라 청취자에게 영업하고 싶은 단 한 권의 책이고 여기서 영업이란 추천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이라우 청취자에게 영업하고 싶은 단 한 권의 책은 홍은전 작가의 그냥 사람입니다. 제가 홍은전 작가님이 칼럼을 쓰시면 그냥 무조건 찾아 읽어요. 어떤 주제든 상관없이 다 읽고 동시대 칼럼을 쓰시는 분 중에 너무 최상위권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사람에는 진짜 다양한 이슈들이 너무 아름답고 아주 예리한 칼 같은 언어들로 쓰여 있어요. 책이라웃을 들으시는 분은 되게 적극적인 독자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책에 대한 안목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그냥 사람을 읽는 데는 약간의 마음의 체력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술술 읽히진 않습니다. 글은 너무 쉽게 읽히는데 한 챕터를 읽고 영혼이 커서 좀 마음을 되게 들여가며 읽어야 해서 근데 아마 책이라웃 청취자분님들이시라면 기꺼이 이 힘들고도 아름다운 독서에 동참을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이 책을 골라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녹음을 어떤 책임을 한 다음에 그 옹기종기를 녹음하고 있는데 어떤 책임에서 켈리님이 오늘 이슬 작가님께서 추천하신 홍은전 작가님의 그냥 사람을 추천하셨거든요. 이 책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잘 아시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지런한 사랑이 딱 한 권 있다면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이거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데요. 저는 부지런한 사랑이 딱 한 권 있다면 우리 엄마한테 주고 싶어요. 부키 씨. 네, 부키 씨에게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키 씨는 걸어다니는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별로 살면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말하자면 푸대접인 순간들 있잖아요. 네네. 내가 전혀 존엄해지지 않는 자리들에 설 기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뭔가 꺾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차분하게 계속 나인 느낌? 그거 그냥
엄마랑 잘 지내서 엄마랑 사랑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 준 사랑도 엄마를 그렇게 만들겠죠? 부지런한 사랑은 보킷이 딸 아니었으면 아마 나오지 않았을 제목 같기도 하고, 이 책에는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만, 그리고 보킷이는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부지런한 사랑이 뭔지는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네. 때문에 엄마에게 주고 싶습니다. 부지런한 사랑에 약간 걸맞은 보킷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네. 마탕 만드는, 맞아요. 고구마 마탕 만드는 장면이 문득 떠오르네요. 책에도 등장하지만. 네. 오늘 책이라웃 오은영 종기 녹음 어떠셨나요? 제가 2년 만에 다시 출연하는데 우선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좋았고, 뭔가 너무 따뜻한, 더 잘하고 싶어지게 하는 방송이에요. 오랜만에 사연시 한번 갈까요? 진짜 제가 안 했단 네, 말이에요. 오은의 옹기종기에서 옹기종기를 따고 사연시 진행하겠습니다. 옹, 옹기종기 정말 기, 기가 막힌다. 종, 정말 기. 기가 막힌다. 정말은 역시나 또 이슬아 작가님이 또 좋아하는 전매 특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지금 편집하면 안 돼요? 이슬아 작가님 볼 터질 것 같은 그때 그 순간 떠올렸는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또 관록이 생겨가지고 다시 터질 것 같지 다시 않네요. 신인이 된 느낌이에요. 신인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이 기세를 몰아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지런한 사랑 많이 부지런히 사랑해주시면 좋겠고요. 헤엄에서 내년에 나올 인터뷰집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슬아 작가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슬아 작가님과 함께한 오은의 옹기종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